도배장판을 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스펀지에 물을 가득 먹고 있는 꼴이 되거든요.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설계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분석 단계는 뭐 법규, 규모, 대지 환경이 어떻게 생긴 그런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봤으면 계략적인 배치도와 계략적인 평면도, 단면도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게 구체적이 되면은 이제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약간 3차원적으로 3D를 모델링까지 해서 이제 공간도 이해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1, 2, 3단계를 가지고 되는 걸 가지고 마지막에 공사를 하고 인허가용 도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 1, 2, 3번은 직접 다 해오시고요. 4번만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아주 싸죠, 비용이 그러면. 근데 결국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대응이 안 되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어떤 집이 있냐면요. 화장실이 아파트 지으면 2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공간 개념 잘 못해가지고 3평을 딱 그려가고 집을 지어버렸어요. 근데 면적상으로는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필요 없는 한 평을 만들었으면 필요 없는 한 평을 만들었으면 그건 손해죠. 왜 필요 없는 한 평값에 돈을 들여서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 평면이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한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한다면은 보통 30평짜리 집을 지면 한두 평 손실이 생기더라고요. 일반 분들이 하는 거 보면 그건 다 손해죠.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문가들은 다 알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얘기를 해주고 합리적인 걸 대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가지고 맡겨서 골라 선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얘기하는데 제발 도면 그려주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요거 얘기를 좀 할게요. 태양광 설비와 태양열 구분 잘 안 되시더라고요. 태양열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태양광은 태양열은 물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30평, 35평 정도 이상이면 설치하는 게 다 나아서 유리합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전기를 보통 쓰게 되면 편하게 줄이려고 그러면 안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편하게 우리가 뭐 문제없이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려고 친다면은 보통 4,500kW를 쓰세요, 전기를. 그 누진세 때문에 비싸지잖아요. 한 15만 원, 18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만 원, 20만 원. 그다음 저온전력 제품 뭐 이거 막 꼽으면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태양열을 광을 설치하게 되면 그걸 풍족하게 한 500kW 쓴다 하더라도 한 2, 3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꼭 쓰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난방비 외에 급탕으로 1년 4개월 쓰잖아요. 급탕을 가장 많이 쓰게 되니까 유지 비용의 30%가 급탕에 쓰여지거든요. 4인 가족 뭐 보통 쓰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면은 급탕에서 쓰는 거는 30%를 절감하게 되니까. 만약에 난방비에서 13만 원 10만 원이 들어간다면 3만 원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태양광은 비용이 싸거든요. 비용이 싸기 때문에 3년 후면 빠집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는 쓰실 필요가 있는데 뭐 10평짜리, 20평짜리는 절대 써도 덕이 안 됩니다. 예. 자, 근데 여기 지열이라고 있죠. 지열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지열이니까 땅속에 무슨 열이 있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150m를 천공을 하게 되면 12도라는 평균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남방에서 필요한 토출 온도는 50도거든요. 그럼 38도가 필요하잖아요. 38도를 전기로 데펴서 물을 좀 끓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12도를 버는 거예요. 12도를 데피는 거는. 그렇지만 집이 제가 볼 때 저 정도 쓰려고 하면은 최소 45평이 돼야 효과적이다는 얘기죠. 투자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집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한 40평 이상짜리는 적용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10년이면 투자 비용이 빠지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옥상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면요. 옥상 녹화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집이 더우니까 여름날에 물 뿌렸죠. 물 식힌다고. 그런 원리를
하지 않고 옥상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슬라브가 대표적을 방지하는 거죠. 그럼 상당히 요거도 한 30% 정도 효과를, 기술적인 게 아니고 시공을 함으로써의 그 덕을 보게 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위하면 녹화도 되기도 하고요. 근데 메뚜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런 걸 싫어하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요. 예, 그래서 그런 자기가 이렇게 복사일의 어떤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베이크아웃이라고 하는 건데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짓는 과정에서 도배장판을 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스펀지에 물을 가득 먹고 있는 꼴이 되거든요. 그럼 내부에서 입주한 다음에 습도를 조절할 능력이 집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결로도 많이 생기고 습도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에너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배장판을 하기 전에 꼭 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면은 이제 도배장판을 끝내놓고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방송에는 그동안에는 입주한 다음에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입주하고 그것도 좋지만 입주하기 전에 도배장판 하기 전에 온도를 높여서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데요. 아파트는 되게 이게 돼 있어요. 각실 온도 제어를 하죠. 대부분 주택에 보면 안 그렇거든요. 거실이나 하나로 이렇게 스위치가 달려갖고 똑같이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막 주방 밑에 가서 하나 잠궈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에너지 비용 손실이 심해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실 제어 장치를 꼭 달아서 실마다 내가 필요한 온도를 설정해서 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일러를 외출하도 완전히 끄면 안 되고요. 일정 온도를 딱 유지시켜놓고 그대로 놔놓으세요. 왜냐면 식혀다 데피는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좀 써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여기 나오죠. 장기간 외출이 아니면 보일러를 끄거나 동파방지 기능을 설정하지 말고 낮은 온도를 켜놓고 외출을 하라는 거죠. 왜 일정은 집이 기본적으로 보온이 잘 된 집은 일정 온도가 되면 조금씩만 움직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기본적으로 집이 워낙에 성능이 떨어지니까 열이 많이 새니까 끄고 나가는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말처럼 쉽게 적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집짓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온 게 지금까지 9채 이렇게 9호까지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 문화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어떤 우리가 행복하게 집 짓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진짜 우리나라도 좀 불신이 없는 우리 건설 문화가 자리가 잡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강연을 듣기 전에는 집 짓기 좀 막막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좀 구체적인 생각이 들었고, 녹색 기술을 이용한 건축이 참 비용 면에서도 참 장점들이 많구나라는 점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느끼신 거 많고 질문하실 것들 많으실 것 같은데 소장님께 궁금한 점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저는요, 원래 집을 이렇게 짓고 싶었던 생각이 예전부터 있기는 했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짓는 이런 스타일 말고 지금 오늘 헤일이 오면서도 많이 봤는데, 요즘 짓는 스타일들은 약간 창고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건축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는 한옥을 되게 좋아해서 한옥을 짓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TV에서 이렇게 봤는데 한옥을 지으려면 대략적으로 한 10억 정도 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옥의 가장 단점이 단열이 제일 잘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나중에 이제 그 에너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한옥을 지을 때 그 TV에서 얘기했던 그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돼서 나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평균적인 거는 없다.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마치 평균적으로 한옥은 다 그렇게 나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한옥의 그 문제점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네. 저도 이제 한옥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참 불편하다는 거죠. 그 생활성에 불편하고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고비용이다. 이런 얘기도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계량형 한복처럼 한옥도 나와서 보통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평당으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 800에서 1,000만 원 정도에서 건축이 가능한 걸로 되고요. 근데 문제는 한옥이라는 원래 그 아름다운 미가 집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담장하고 어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집만 지고 담장을 안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담장하고 이 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산을, 담장의 비용을 꼭 우리가 예산을 좀 해야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옥을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하기는 그렇지만 뭐 따로 거기서 담장을 하려면 한 2, 3천만 원 정도? 집이 크지는 않을 테니까 되게 보면 그 정도면 담장까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집은 한옥으로 지어놓고 담장은 콘크리트로 안 어울리잖아요. 돌담이라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한옥이라고 하는 자체가 담과 집과 중첩돼서 어울려지는 게 멋인데 너무나 집만 지어놓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지만 요즘에는 일반 공사비 예산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또 취향에 따라서 성능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정도 비용에서 그건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네. 하기 전에 저희가 가기 전에 건축가님들에게 그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이라든지 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약간의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아까 많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오기 전에 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해왔으면 잘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만약 집을 짓고 생각이 있는데 짓고 싶은 그러면 설계사 한번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중요한 것은 가족이죠. 가족의 구성원이 어떤 일을 하고 방이 몇 개 필요하고 구체적인 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소를 주면 법리적으로 다 분석을 다 하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건축이 어떻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서 분야 넘기고 중요한 거는 그 주소하고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땅 지번을 주면은 거기서 법리적으로 분석을 할 거고 저는 이러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집이 뭐예요? 스타일 얘기해도 됩니다. 이런 스타일 좋아요, 저런 스타일 좋아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도 되거든요. 스타일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뭐 이런 실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취향, 서재가 필요하다든지 나는 화장실 꼭 2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습관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알아먹고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도면을 정리를 하거든요. 해서 이제 2차 미팅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걸 네. 여쭤볼게요. 사실 아까 전에도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고객들과 이런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그동안 좀 해결을 하시는 편이셨어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소위 진상 고객들이 있잖아요. 진상 고객들 있죠. 근데 제가 그동안에 22년 차 하면서 두 분 만나봤어요. 그 충격으로 행복집 짓기를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설득이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그러면 저는 끝까지 노력했지만 결국은 제가 손을 들었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 고민을 하다 보니 사전 지식이 부족하구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낳게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서로 간에 충분히 큰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코드 맞춰보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하면은 좋거든요. 그렇죠. 너무 힘들면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서로부터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안 만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얘기죠. 예. 저도 사실 강연을 듣기 전에는 집 짓는 거는 그냥
집을 지으시는 건축가분이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오늘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집을 짓기 전에 이런 사전 정보들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 자세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유익한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공간과 이렇게 건축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을 해서 더 나은 건축을 탐색하는 신경 건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공간이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강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집 짓기의 노하우를 알려주신 김용만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